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제가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SK 하이닉스가 장중에는 10%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버리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위축되겠죠. 왜냐하면 곱하기 2짜리로 움직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좀 있냐면요.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앞전에 300만 원까지 갔던 그 이유가 ETF 레버리지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됐고 레버리지 상품이 또 출시가 됐고 하면서 원래 올라가야 될 폭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즉 거품이 낀 겁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던 거고요. 오버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급락하겠죠. 그래서 언더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버블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168만 원까지 온 게 저는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ETF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언더슈팅이 나왔으면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왜 회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빠르게 회복을 했죠. 168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217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린 거거든요. 즉 빠르게 회복은 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도와 그리고 인버스 매수로 인해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유독 하이닉스만.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ETF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즉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인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이걸 확인할 수 있냐면 나냐테크는 이번에 고점 대비 23% 정도 밀렸다가 최근에 거의 한 15% 이상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낙폭이. 근데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44% 밀렸다가 지금 35% 정도밖에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냐테크보다 훨씬 더 적게 회복을 한 거죠. 펀더멘탈 대비 하이닉스가 훨씬 더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더 회복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키옥시아도 지금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왔고 마이크론도 저점 대비 25%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샌디스크도 저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만 저점 대비 지금 10% 정도밖에 못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수급적인 왜곡이 발생했다고 봐야 됩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저는 빠지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가 나왔죠.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듯이 캐펙스 투자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더 늘리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는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사야 될 이유도 확인이 됐고요. 주가의 바닥도 확인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 매그니피센트 7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근데 매그니피센트를 팔고 오히려 저는 반도체를 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매그니피센트가 지금 약해진 이유는 키미 K3가 발표되고 경쟁 심화 우려로 약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듯이 잉여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본 지출이 워낙 많다 보니 과거에 M7 기업들은 자산 경량화 모델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회사들이에요. 자산 경량화가 뭐냐면 투자하는 돈이 많지는 않은데 수익성이 좋은 모델이었어요. 왜냐하면 독점 기업이었기 때문에. M7 기업들 다 하나하나 독점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독점, 알파벳도 독점, 메타도 독점, 엔비디아도 독점, 애플도 독점, 아마존도 독점. 다 독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깔아놓은 인프라 내에서 계속 수익만 거둘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자산 경량화 모델이 아닙니다. 모든 돈을 버는 돈 이상으로 투자를 하는 헤비급이 된 거거든요. 헤비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 해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효율이 안 좋아지죠. 근데 자산 경량화 모델로 변한 회사들이 있어요. M7 기업들과 바통 터치를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중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지금 M7 기업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죠. 근데 투자는 하고 있는데 투자하는 돈이 지금 연간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M7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의 10에서 15%만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사주 소각도 하고 배당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열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을 갖춘 게 딱 반도체거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딱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그니피센트를 매도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당분간 살 확률이 높다. 근데 왜 제가 당분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M7 기업들은 독점 기업이었으면서 이 비즈니스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AI가 나오기 전까지. 근데 지금 AI가 나온 뒤로 그 바통을 메모리 반도체 회사한테 넘겨준 거고요. 그러면 그 바통을 넘겨받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이거를 구조적으로 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게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시크리컬이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메모리 반도체는 시크리컬이 아니다. 이제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냐면 시크리컬이 안 되려면요. 독점이어야 돼요. TSMC가 지금 AI 반도체는 다 만들고 있죠. 독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꾸준한 이익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파운드리도 인텔이 커지고 삼성전자가 커지고 그리고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가 커지고 그러면 파운드리 역시 시크리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공격적인 증설을 하는, 당연히 공급가액이 오죠. 시크리컬이라는 건 딴 게 없어요. 호황이 왔을 때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불황이 오면 또 감산하고 그러면서 사이클이 불황과 호황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독점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있고 중국의 CXMT도 있고 그리고 랜드 같은 경우는 뭐 YMTC, 샌디스크, 키옥시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사이클이 아니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수요가 많으면 뭐예요? 수요가 많은 것을 대응하면서 공격적인 증설을 하니까 사이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당분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호황이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매그니피센트는 그동안 지속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자산 경량화 모델을 가져갈 날이 길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대신 저는 당분간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전쟁 리스크입니다. 제가 과거에 2018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이었다가 갑자기 종료됐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됐어요. 투자는 누군가에게는 매출이거든요. 아마존이 공격적으로 클라우드를 증설한다. 이거는 메모리 회사들한테 매출로 발생하죠.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위축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전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우려감들이 생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위축이 빠르게 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해서, 특히 AI 경쟁으로 인해서 투자가 더 증폭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내에서 매그니피센트끼리도 경쟁이 심한데 중국이랑도 또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가 더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증폭을 막을 만한 하나의 요인이 뭐냐? 바로 전쟁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 저는 이게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약해진 매그니피센트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위축되겠죠. 투자가 위축되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종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만 아니면 반도체 회사들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추적하면서 반도체의 레벨 상단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바라보면요, 제가 볼 땐 빈틈이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게시물에다가 글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시물에 저희 텔레그램 링크도 하나 올려드렸어요. 제가 운영을 해보려고. 저는 이제 유튜브 지금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알림,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